조선시대 단 하나뿐인 자리를 두고 궁궐이 직접 오디션을 엽니다. 떨어지는 사람도 붙는 사람도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자리, 바로 세자빈 간택입니다. 그 한 자리를 두고 사대부가의 처녀들이 줄지어 궁으로 불려들어갔죠. 타임슬립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체크인하실 방은 18세기 조선 한양 어느 양반가의 안채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미션은 단 하나, 이 살벌한 오디션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눈을 뜨자 머리 위로 낮은 석가래가 보입니다. 몸 위에는 비단 이불이 묵직하게 덮여있고 등 아래엔 밤새 식지 않은 온돌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방 안쪽에는 자개문갑이 아침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납니다. 한창 잠이 많을 나이, 당신은 떠지려던 눈을 도로 감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립니다. 아씨! 아씨! 금혼령이 내려졌답니다. 금혼령? 아 뭐야, 좀만 더 잘래. 당신은 무거운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방금 몸종의 그 한마디로 오늘 늦잠은 물 건너갔습니다. 금혼령. 세자빈을 뽑을 때까지 해당 연령대 처녀는 혼인을 못합니다. 양반집 교수만요? 아니요. 저작거리 백성집 딸까지 전부요. 나라가 전국에 되고 세자가 장가들 때까지 다들 혼인 잠깐 멈추시오 하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명단 앞줄에 당신 집안이 있습니다. 마당에선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고 어머니는 벌써 혼사 얘기로 분주합니다. 온 집안이 들썩이는데 정작 당사자인 당신은 영 시큰둥합니다. 에이, 설마 내가 되겠어? 단자 대충 넘기면 1차에서 알아서 떨어지겠지. 그 작전은 시작도 못합니다. 단자는 당신이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쓰거든요. 당신은 한 글자도 못 끼어듭니다. 붙기 싫어도 그걸 정할 권한조차 당신에겐 없습니다. 이게 간택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금혼령이 내려졌다고 모든 처녀가 곧장 궁으로 향한 건 아닙니다. 먼저 전국의 혼인이 멈추고 이어 처녀 단자를 올리라는 봉단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니 정확히는 명단에 들었다기보다 우리 집도 단자를 올려야 하는 대상이 됐다에 가깝죠. 봉단령은 형식만 자발적 제출이지 사실상 국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집안이 꺼렸어요. 비용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딸의 나이를 속이거나 금혼령이 내리기 전에 서둘러 혼인시키는 식으로 피하기도 했죠. 영조 때는 단자 제출이 늦어지자 담당 관리를 벌하라는 논의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딸이 단자 대상에 올랐을 때 아버지가 영광입니다 보다 한숨부터 내쉬는 게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사랑방. 아버지가 붓을 들고 당신의 처녀 단자를 씁니다. 현대식으로 옮기면 입학원서, 단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가문 증명서예요. 들어가는 내용을 볼까요? 이름, 본관, 생년월일과 사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로 이어지는 가계, 부모 생존 여부. 내 특기나 장점 칸은 없어?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도 아무도 안 궁금해해요. 이 종이가 증명하는 건 딱 하나, 우리 집안 혈통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입니다. 당신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뭐 가문검증이라니 차라리 잘 됐네. 어디 흠 하나 걸려서 조용히 떨어지면 그만이지. 며칠 뒤 관아에서 통문이 내려옵니다. 1차 통과. 네, 입니다. 떨어지길 바랐는데 붙었어요. 가문이 너무 깨끗했던 게 죄라면 죄입니다. 어머니는 웃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당신만 멍합니다. 당신은 기분이 묘해집니다. 막상 붙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기대감이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다음은 뭔데? 떨어지길 바라던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데 말이죠. 초간택날. 며칠을 매달려 단장을 마친 당신은 가마에 올라 궁으로 향합니다. 이윽고 궐문 밖 가마들이 줄지어 멈춰선 곳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불려 들어가는 순서가 묘합니다. 나이순도,
도착순도 아닙니다. 당신보다 늦게 온 아이가 먼저 이름을 불립니다. 아버지의 관직, 조부의 이름, 외조부의 벼슬, 얼굴보다 가문이 먼저 입장하는 셈이죠. 와, 진짜 뼛속까지 신분제 사회구나. 마침내 당신 차례. 가마에서 내려 궁 안으로 들어서면 먼저 불려 들어온 후보들이 행각 아래 모여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잠깐의 대기 중에도 몇몇은 눈에 띄죠. 한 아이는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치맛자락만 꼭 쥐고 있습니다. 반면 맨 앞의 아이는 미동도 없습니다. 하나한 용모에 자태 하나 흐트러짐이 없어 다들 한 번씩 곁눈질합니다. 저 아이 벌써 왕실 사람 같은데? 그때 옆에 한 아이가 슬쩍 말을 붙입니다. 많이 떨리십니까? 허나 초간택에서는 집안 내력을 먼저 살핀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정작 중한 것은 재간택부터라. 묻지도 않았는데 아는 채가 끝이 없습니다. 아, 저는... 당신이 대답하려는데 그때 곁에 선 상궁의 낮은 목소리가 떨어집니다. 사사로운 말은 삼가십시오. 나직한 한마디에 조잘되던 아이도 당신도 그대로 입을 다뭅니다. 마침내 마루 위로 안내됩니다. 30명 남짓이 줄지어 자리하고 각자 앞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마루 앞쪽엔 상궁과 궁녀들이 늘어서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그 너머 발 안쪽으로는 흐릿한 그림자가 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쥔 왕실 어른들입니다.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마루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그제야 당신이 어떤 곳에 와 있는지 실감이 듭니다. 상궁이 짧게 이릅니다. 앉으시지요. 당신은 치맛자락을 정리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성급했습니다. 당신은 조심히 앉는다고 앉았지만 치마의 여밈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곁에 선 상궁의 시선이 조용히 그 끝에 머뭅니다. 온 매무새를 잘 살피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에 따라온 유모가 황급히 손을 뻗어 치마 끝을 바로잡습니다. 당신은 무릎에 손을 올리고 다시 단정히 앉습니다. 저 발 뒤에 임금님도 계신 걸까? 호기심에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듭니다. 잠깐! 시선이 너무 높습니다. 바닥만 보라는 건 아니지만 왕실 어른과 눈을 마주쳐서도 안 됩니다. 시선은 한자 앞 바닥, 그쯤. 곁에 선 상궁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이곳에서 쉬시지요. 말은 쉬라고 하지만 이 마루 위에서 쉰다라는 건 없습니다. 누구도 등을 구부리지 않고 누구도 다리를 고쳐 앉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굳은 듯 앉아있자 다리가 저려옵니다. 살짝만 움직이면 아무도 못 볼 거야. 당신은 슬그머니 자세를 바꾸려 합니다. 잠깐만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 미세한 움직임 여기선 다 보입니다. 아니,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시험이야? 네, 그리고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잠시 뒤 곱게 차려진 작은 다과상이 내려옵니다. 백자 접시에 담긴 다식과 유자전과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아침부터 굶었으니 침이 고이시죠? 차와 다과를 드시지요. 상궁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젓가락을 들어 달려들 뻔했지만 이번에는 한 박자 천천히 움직입니다. 당신은 반짝이는 유자전과를 한 점 집어듭니다. 배고파서 그런가? 너무 맛있어. 솔직히 2점, 3점 먹고 싶습니다. 입안엔 아직 단맛이 남았고 젓가락이 두 번째 전과로 슬며시 향합니다. 잠깐! 그 손 거두세요. 지금 중요한 건 허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참을 줄 아는 겁니다. 지금 이 마루 위 모든 어른이 당신이 먹는 방식과 손끝, 참을성까지 보고 있거든요. 당신은 손을 거둡니다. 바로 그때 세 자리 건너 후보가 결국 두 번째 간식 조각에 손을 뻗습니다. 당신이 1초 전에 간신히 참았던 바로 그 유혹에 그대로 넘어간 거죠.
그 전과가 후보의 입에 닿는 순간 상궁의 시선이 멈춥니다. 발 너머 시선들이 조용히 그 후보에게 옮겨가고요. 누구도 탈락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 침묵이 곧 평가입니다. 나도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며칠 뒤 통문이 옵니다. 30명 중 몇 명만 남았고 그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 한구석에서 슬며시 욕심이 고개를 듭니다. 한 번 더 붙으면 그땐 진짜 내 실력 아니야? 분명 떨어질 생각으로 왔는데 합격 소식에 아주 잠깐 어깨가 올라갑니다. 보름쯤 지나 재간택, 7명이 다시 불려옵니다. 후보가 줄었으니 이제 누가 강자인지 보이기 시작하죠. 오늘의 경쟁자들입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네요. 첫 번째, 초간택 때 당신한테 쉴 새 없이 말을 붙이던 그 아이입니다. 듣자 하니 혈통이 제법 좋은 가문이라더군요. 그래서인지 어딘가 여유가 넘치는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중전 마마가 마음에 둔다는 후보. 배경만 보면 가장 유리하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누구보다 잔뜩 긴장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아한 용모에 품위 있는 행실, 흠잡을 데가 없는 후보입니다. 게다가 집안도 지나치게 세지 않아 왕실이 가장 편하게 보는 자리죠. 조선의 왕실은 외척이 커지는 걸 극도로 꺼렸거든요. 누가 봐도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당신, 가문이야 무난하지만 밀어주는 이도 내세울 한 방도 없습니다. 나만 내세울 게 없네. 그래도 세자한테 잘 보이면 어떻게든. 방향이 또 틀렸습니다. 세자한테 잘 보이는 건 솔직히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세자의 뜻보다 왕실 어른들의 판단이 훨씬 중요했거든요.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미래의 남편이 아니라 저 발 너머의 시집 어른들입니다. 발 너머에서 어른들이 후보들에게 차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명문가의 그 후보. 예, 소학에 이르기를 그러하옵고 더하여 내후에도 같은 가르침이 있사오며 열여전의 옛 부인들 또한 그러하였사옵니다. 미천한 소견이오나 평소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자 아침 저녁으로 되새기고 있어. 묻지도 않은 것까지 줄줄 나옵니다. 아는 건 많은데 말이 자꾸 앞서네요. 두 번째, 중전이 마음에 둔다는 후보.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 괜찮은 답변인데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위에서 밀어준다는 소문이 부담이 됐는지 긴장한 티가 역력합니다. 세 번째, 용모와 덕성으로 소문난 후보. 어른이 묻습니다. 부녀자가 지켜야 할 도리 중 으뜸이 무엇이라 보느냐. 예, 여인의 으뜸은 효라 하였으니 어버이를 섬기고 가문을 받드는 것이 근본이라 배웠사옵니다. 막힘도 없고 과하지도 않습니다. 발 너머 어른들이 처음으로 고개를 가만히 끄덕입니다. 듣고 있자니 당신은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뭐야, 쟤는 예상 질문지라도 받았나? 나 소학도 띄엄띄엄 봤는데. 으아, 내 차례 안 왔으면. 그리고 당신 차례. 어른이 묻습니다. 소학은 읽었느냐? 예, 어머니께 배웠사옵니다. 바느질은 익혔느냐? 부족하오나 익히고 있사옵니다. 말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없더냐? 당신은 식은땀을 흘립니다. 말수? 입 다물고 있으면 친구들이 어디 아프냐고 묻는 수준인데? 삼가고 있사옵니다. 그렇구나. 그럼 집안 어른을 모실 때 가장 먼저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이라 배웠느냐?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대답이 너무 길면 나서 보이고 너무 짧으면 생각 없어 보이고 정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냥 가장 솔직한 걸 말합니다. 평소에 엄마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그 말. 너는 기집애야. 그 입 좀 다물어. 표정 관리도 좀 하고.
말과 낯빛을 삼가는 것이라 배웠사옵니다. 발 너머에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잘했다는 건지 틀렸다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발 뒤편에 어른들의 표정이 통째로 가려져 있거든요. 표정이라도 보이면 눈치라도 챌 텐데 저 발 너머가 무슨 생각인지 1도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은 모르고 있죠. 방금 그 무심한 한마디가 하필 이 자리에서 어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던 답이었다는 걸. 며칠 뒤 집으로 통문이 옵니다. 최종 3명 안에 당신이 들었습니다. 뭐? 내가? 난 자랑한 것도 없고 말도 거의 안 했는데? 네, 그래서 붙은 겁니다. 다들 잘 보이려 애쓸 때 당신은 그냥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 자리에선 가장 큰 무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당신 안에 승부욕이 타오릅니다. 잠깐, 저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내가 최종 후보에? 그럼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잠깐만요. 그 승부욕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엔 절대 티 내지 마세요. 여기선 이기고 싶어하는 티를 내는 순간 감점입니다. 불은 속에서만 지피세요. 조선 왕실의 간택 기준에는 의외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너무 높은 집안은 피했다는 점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간택에서 선호된 건 명문의 후예이되 부친의 지위는 그리 높지 않은 집의 딸이었습니다. 혈통과 가문은 좋지만 권력과 재산은 지나치게 크지 않은 집안이죠. 표면적으로는 사치와 교만을 경계하는 뜻이었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외척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였죠. 세자비는 장차 왕비가 될 사람이고 그 친정은 곧 외척이 됩니다. 처가가 권력을 쥐고 왕실 일에 손을 뻗치면 왕권엔 부담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권세가 크지 않은 집안을 골라 외척이 커지는 걸 미리 막은 겁니다. 특히 18세기 조선은 서울의 소수 유력 가문, 이른바 경화사족과 벌열에 권력이 집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였던 만큼 왕실 혼인은 더더욱 정치적 계산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며느리를 들이는 일이 곧 권력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일이었던 셈입니다. 삼간택 전날 밤, 당신의 집은 숨소리도 크게 못 낼 만큼 조용합니다. 어머니는 다 펴놓은 이부자리를 괜히 또 매만지고 아버지는 사랑방에서 헛기침만 합니다. 누구도 잘하고 오라는 말을 못합니다.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인 자리거든요. 당신은 이불 속에서 천장을 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 네, 어느새 진심이 됐습니다. 떨어지길 바라던 사람이 이제 떨어질까봐 걱정을 합니다. 좋아,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간다. 마지막 관문, 삼간택. 남은 후보 셋은 마루 위에 단정히 앉아 있습니다. 겉은 더없이 차분하지만 무릎 위에 모은 손끝은 저마다 희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의정의 목소리가 처소를 채웁니다. 최종 한 사람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청풍 김씨 김시겸의 여식! 당신입니다. 됐다. 내가 됐어. 잠시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뻐도 얼굴엔 티 내지 마세요. 빈궁이 된 그 순간부터 당신의 표정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읽힙니다. 조금 전까지 같은 줄에 앉아 떨던 두 후보가 이제 당신을 향해 큰 절을 올립니다. 경쟁자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당신 앞에서 몸을 낮춥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더 이상 양반가의 딸이 아니라 왕실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긴장 속에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그럼 이제 그 세자도 곧 보는 거네? 소문엔 인물이 훤하다던데? 뭐 소문이야 늘 부풀려지는 거지만요. 어쨌든 그 얼굴을 볼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다만 그 전에 진짜 지옥이 남아있습니다. 삼간택은 사실상 결과 발표에 가깝습니다.
이미 1순위가 정해진 경우가 많았고 이 자리는 그걸 공식화하는 절차였거든요. 다만 그 이름을 읽는 사람이 영의정, 조선 최고의 정승이라는 게 좀 거창할 뿐이죠. 떨어진 후보도 완전히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삼간택까지 오른 처녀는 이미 왕실의 배필 후보로 여겨져 이후 평범한 혼처를 찾기 어려웠다고 전해집니다. 간택은 뽑힌 사람뿐 아니라 떨어진 사람의 인생에도 긴 그림자를 남긴 셈입니다. 삼간택이 끝나면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곧장 별궁으로 들어가 가렛날까지 그곳에 머물죠. 세자빈이 됐으니 이제 좀 숨통이 트일까요? 천만에요. 혼례는 아직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별궁은 신혼집도 신부 대기실도 아니에요. 이곳은 국가 의례를 위한 연습장입니다. 마마, 기상하실 시각입니다. 눈을 뜹니다. 밖은 아직 캄캄합니다. 지금이 벌써 일어날 시각이옵니까? 세자비는 몇 시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오늘의 일정이 기다립니다. 고참 상궁이 낮은 목소리로 이릅니다. 오늘 읽히실 것은 책빈입니다. 책빈. 말 그대로 당신을 세자빈으로 공식 임명하는 절차입니다. 책빈이 끝나면 진영이 이어집니다. 저하께서 마마를 맞이하러 오시는 절차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동례. 두 분이 함께 잔을 나누는 의식입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무슨 시험범위 같은데? 비슷합니다. 왕실 혼례는 절차마다 습의, 즉 예행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연습의 핵심은 암기입니다. 어느 자리에 서고 어느 순간 고개를 숙이고 누구의 말이 끝나야 움직이는지. 특히 친형, 세자가 당신을 맞이하러 별궁으로 오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당신 살짝 기대합니다. 이거 연습하다 보면 세자 얼굴 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연습이라고 저하가 직접 오시진 않아요. 당신이 익히는 건 보이지 않는 신랑의 동선뿐입니다. 수십 일 동안 그 사람의 자리와 걸음을 외우면서도 정작 얼굴은 한 번도 못 봅니다. 마지막은 동례. 마주 절하고 술잔을 나누는 절차죠. 상궁의 목소리가 날아옵니다. 저하께서는 동쪽, 마마께서는 서쪽입니다. 동쪽, 서쪽, 절, 잔, 다시 절. 당신이 한 박자 늦습니다. 다시. 한 걸음 빠르면 앞서는 것이고 한 걸음 늦으면 의례를 지체시키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수행평가잖아? 그것도 무한 재시험. 그렇게 같은 동작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합니다. 사랑이고 설렘이고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외운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절차 그 자체가 됩니다. 나 이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진짜.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한 달 전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 하던 사람이 정과 한 조각을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이를 악물고 다시 섭니다. 동쪽, 서쪽, 절, 잔, 다시 절. 그 끝에는 며칠 후의 가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궁의 긴 지옥이 끝나고 마침내 가렛날이 밝았습니다. 별궁에서 수십 번 몸으로 외운 그 절차들이 오늘은 진짜로 펼쳐집니다. 새벽부터 당신은 또 인형처럼 손에 맡겨집니다. 무거운 대례복을 입고 머리 위에는 화려한 장식이 얹힙니다. 목이 뻐근할 만큼 무겁지만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 내내 그것만 배웠으니까요. 친형, 세자가 별궁으로 와 기러기를 전하고 당신을 맞이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 앞에서 한 사람이 보입니다. 세자입니다. 소문이 부풀려진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곧은 어깨, 단정한 이목구비, 그림 속에서 막 걸어나온 사람 같습니다. 와, 소문이 약과였네? 진짜 미소년이다. 그 긴 간택의 고비를, 정과 한 조각의 인내를, 수없이 반복한 습의를 어쩌면 이 한 장면을 위해 견뎌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션 성공인가?
회심의 미소가 새어나올 뻔했지만 당신은 배운 대로 고개를 단정히 숙인 채 속으로만 웃습니다. 행렬이 궁으로 돌아오고 마지막 절차인 동례가 이어집니다. 세자는 동쪽, 당신은 서쪽, 마주 절하고 술잔이 오갑니다. 별궁에서 100번도 더 연습한 바로 그 자리. 당신은 한 동작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선 세자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가 아주 옅게 미소 짓습니다. 정해진 동작에도 외운 순서에도 없던 미소. 그 모든 절차를 뚫고 처음으로 당신에게만 건너온 표정. 순간 당신을 올가매던 그 모든 규칙이 무너집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마침내 살아남았습니다. 떨어지려다 끝까지 와버린 이 자리에 당신이 섰습니다. 당신은 그 미소를 향해 처음으로 마음을 담아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 순간 풍악이 점점 멀어집니다. 세자의 얼굴이 빛에 번져갑니다. 눈을 떠보니 조선시대 궁궐이 아닌 타임슬립 호텔의 현대적인 객실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 조선 세자빈으로 보낸 하루는 어떠셨나요? 머리 위에 묵직한 장식, 숨막히는 간택 과정, 수없이 반복한 다시, 그리고 마지막 그 미소. 하필 거기서 깨다니 너무하다 싶으셨나요? 세자빈 간택은 결국 끝없는 규칙을 견디고도 흐트러지지 않을 사람, 끝내 자기 몸을 국가 의례에 맞춰 넣을 사람을 가려내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숨막히는 간택의 마루 위에서 몇 번째 관문까지 버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타임슬립 호텔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긴장으로 굳은 어깨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과 단정한 다과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달달한 정과를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